몇 시간 동안 비비안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초조하게 방을 돌아다니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트래비스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3년 전에 아들 벤이 있었지만 남편과 달리 비비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가정생활을 하던 옛날에 트래비스는 의사로 일하고 일에만 시간을 쏟았지만 비비안은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맞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구 메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불평 비비안은 남편에게 자신의 아파트 차를 넘어 성장한 건강한 아이를 완전히 제공하고 사랑하기 위해 여성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성은 친구 메리의 불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남자는 비비안이 친구에게 자신의 요점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는 인생을 최대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홀리는 남자친구와 함께 발리로 날아갔고 미나는 런던으로 이사했고 나도 원해요. 내가 가진 전부는 지루한 뿐이야. 니나의 부모는 여전히 그녀를 부양하고 있고 그녀에게는 남편도 없고 홀리는 대머리이고 배불뚝이인 메리 외에 그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산다. 그래서 내 남편은 젊고 잘생겼다고 한다. 당신은 성공했지만 차라리 대머리에 배가 불룩한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데 그가 나를 해외로 데려가서 내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면 메리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결코 다른 남자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다면 알다시피 난 다른 남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글렌은 마침내 한숨을 쉬었어요. 비비안 메리는 심지어 비비안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들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농담이에요. 글렌은 당신 남편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갑자기 기억하겠어요.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우리 도시를 떠났어요. 비비안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왔죠. 우연히 시내에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무슨 일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늘 잘생겼고 이제 훨씬 더 잘생겼어요. 너무 패셔너블하고 잔인하게 넘긴 그의 머리가 멋져 보여요. 그를 봤을 때 머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죠. 그가 나를 카페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총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정말 멋져요. 아마도 메리는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비안이 그녀의 얼굴에 의미 있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난 날 함께 있었는데 그가 나를 그의 집으로 불렀고 나는 갔다. 메리는 비비안이 그런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식에 호소하기 위해 비비안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비비안 트래비스는 이런 식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지만 그가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 오랫동안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닥치지 않으면 우리 우정은 끝났어. 비비안이 사악하게 소리쳤어요. 물론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비비안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트래비스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대화 후에 그녀는 친구와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비비안은 메리와의 다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모든 생각은 글렌에 관한 것이었고 글렌이 내려야 할 결정은 프랑스로 긴 출장을 갈 예정이었고 비비안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비안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린 아들을 떠날 수 없지만 글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는 아버지가 키울 수 있으며 이제 그녀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로부터 그런 두 번째 제안을 받은 이후로 그녀는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비안은 지금 아파트를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싸거나 멈춰서 초조하게 손바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침내 결심을 하고 비비안은 작별 인사를 떠났습니다.
일과가 끝나기 몇 시간 전 저녁에 테이블 위에 메모를 올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트래비스는 유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유치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벤 트래비스는 혼란스러워서 비비안이 아들을 데리러 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일찍 퇴근할 수도 없고 아내와도 연락할 수 없는 동안 선생님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년 메리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비비안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매우 걱정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트래비스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녀의 불쌍한 아기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그가 떠난 지 1시간 후 트래비스에게 전화해서 급히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창백한 트래비스가 아내가 집에 두고 온 종이 조각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메모 비비안은 다른 남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고,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요청했고 트래비스에게 아들의 양육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트래비스는 조용히 말하고 메리를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렌이에요. 최근 그녀의 전생이 그와 데이트 중이라고 나에게 고백했지만 진지한 트래비스가 피곤해 지쳐 소파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남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메리에게 처음에는 평생 사악한 운명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와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그녀는 밤에 남자와 함께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이를 참을 수 없어 알코올 트래비스에 중독되었습니다. 그가 더러운 바닥에 술 취한 아버지 옆에 앉아 병과 담배꽁초 사이에 앉아 배고파 울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 어느 날 그의 할머니가 와서 그를 데려갔지만 어느 겨울날 몇 년 동안 만취한 술에 취해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골목길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메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래비스가 그동안 그녀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졌는지 전혀 몰랐고 비비안의 행위가 이미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트래비스 정말 미안해요. 너무 많이 도와줘서 너 혼자 힘들 거야. 벤 필요 없어. 난 관리할 수 있어. 넌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 넌 나한테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 메리는 왜 그에게 말할 수 없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트래비스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사정이 생겨 트래비스는 여성교도소에 임시로 일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밤에 심하게 아픈 여성을 만나러 소환되었습니다. 입원 환자 시설에 배치되었고 트래비스는 병력을 연구하기 위해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파일에 있는 이름을 보고 그는 매우 창백해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잠시 동안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새 환자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표정으로 회색 세탁 시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트래비스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빗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흠뻑 젖은 창문에서 그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그리워했고 왜 그를 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제 한때 그를 버렸던 이 여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녕 엄마. 트래비스는 여자의 흐릿한 눈을 바라보며 어렵게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채 몸을 일으키고 그녀 위로 몸을 기댄 의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가 깜짝 놀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의식을 잃었다. 트래비스는 그녀에게 정신을 차리게 했고 진통제를 주었지만 그녀를 금했다. 그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음 몇 시간 동안 복잡한 환자를 데리고 응급수술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의 진료소를 찾는 데 소비했고 그의 어머니는 모든 특징을 검사하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과 눈물이 그녀의 움푹 들어간 주름진 뺨으로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의사이자 위험 있는 남자가 한때 무가치한 남자를 위해 주저없이 떠났던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는 삶이 그것에 대해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녀를 대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온 남자가 배신자로 밝혀져 그녀를 괴롭게 했다. 그 때문에 그녀가 대규모 금융사기죄로 투옥됐다. 여자는 애인을 믿었고 그는 모든 것을 목매달아 그녀를 부추겼다. 사건을 교묘하게 처리하고 그녀를 쫓아낸 후 회사의 불법 사업에 대한 비난 그는 곧 결혼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한 후 큰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트래비스의 어머니는 부정직한 전 애인을 찾았고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알아보세요. 그녀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를 배신했다고 비난하면서 짜증을 냈지만 그는 단지 그녀를 비웃으며 말없이 바라보고 나서 그녀의 전 애인이 그녀를 폭행했다고 고소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관에게 관대하게 돈을 지불하고 그녀는 새로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조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결국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남편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아들, 그녀는 트래비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에 보았던 트래비스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회색 눈을 가진 마른 소년이었으며 제멋대로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 컸고 잘생긴 남자 고귀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여자는 아마도 그녀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아들에게 좋은 양육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전 남편이 이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아마도 의사의 노력 덕분에 그녀는 아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몇 달의 시간이 더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병동에 왔던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정하게 그에게 부르짖었고 트래비스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마치 그 오랜 세월의 고통과 괴로운 기억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대로 가서 의자를 들고 아픈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지만 신께서 제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을 뵙도록 허락하셨다면 저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간청합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오랫동안 익숙해졌고 화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당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분명히 당신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지친 얼굴에 눈물이 흘렀고 트래비스는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래비스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과 아버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남편이 술에 취해 실종된 지 몇 년 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도 망가뜨렸다고 통렬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발기부전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으로 울면서 아들에게도 자신의 슬픈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실수를 너무 늦게 깨달은 그는 다음 날 벤과 함께 그녀를 만나러 갔고 그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마지막 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래비스는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트래비스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초인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비안은 문턱에 서서 죄책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트래비스 안녕하세요. 용서해주세요. 비비안은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당신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깨달았습니다. 왜 10살이나 15살이 아니면 너무 늦었는지 깨닫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비안은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자주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의 반응은 불쾌하게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트래비스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는데 갑자기 메리가 방에서 나왔고 비비안은 메리가 침착하고 자신있게 말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비비안 이제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내 가족이야. 내가 내 트래비스에 가지고 있던 걸 버렸고 나에겐 둘이 있어. 이제 아름다운 아들 벤과 앤드류 그리고 우리는 또한 소녀를 기대하고 있으며 메리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비안은 벤이 자신의 아들인 것에 대해 비명을 질렀고 메리는 뻔뻔하게 자신의 가족을 충당했지만 메리는 비비안에게 자신이 항상 벤을 자신의 아들로 대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의 데모였고 확실히 그를 좋은 사람으로 키울 것이고 그의 어머니와는 달리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졸린 벤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메리는 소년을 안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비비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트래비스를 바라보며 그의 시선에서 동정심이나 이해의 힌트를 찾으려고 깜짝 놀랐지만 그녀가 만난 것은 그의 조롱하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과거 트래비스는 우스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람 엄마예요. 엄마가 트래비스에게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비비안은 화를 냈습니다.